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최근에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관심 있게 좀 보는 이유는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라는 그 종목이 아주 정말 발동이 걸려서 전고를 막 돌파하면서 역사적 신고가 이런 걸 쓰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두산이 한동안에 탈원전 정책 기조 하에 주가가 좀 많이 눌렸고요. 그리고 꼭 그런 테마가 아니더라도 재무제표가 엉망이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두산그룹의 이미지도 많이 좀 떨어지고 관심도 좀 덜한 소외 좀 받았던 종목인 것 같아요. 두산인프라코어는 현대가 또 인수를 했고, 그죠? 두산밥켓, 중공업, 두산, 몇몇 그 익숙한 이름들 빼고는 거의 다 이제 팔아치우면서 재무 상태의 좀 개선을 최대한 좀 여러 자구책을 통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제 3월 9일이면 불과 한 100일 또 안 남았습니다. 한 3월 9일 정도가 되면 정권이 유지가 되든 바뀌든 또 다른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또 정부가 탄생이 되면서 그 정부의 여러 정책들에 맞는 그 기조에 발맞추는 회사들이 살아남고, 또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다시 만들어지겠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두산그룹이라는 회사는 현재 예전에는 이런 소비재 쪽에서 점점점 이제 그 박용만 회장이 취임하면서 중후장대라고 표현하나요? 그 중공업 쪽, 그죠? 이쪽을 좀 더 굉장히 좀 그 회사의 뭐랄까요,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좀 그쪽에 좀 뒀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좀 메인 회사로서 많이 좀 발돋움을 했는데, 이 중공업이라는 회사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원전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탈원전 기조를 바꿨을 때, 그리고 탄소 중립, 저탄소,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가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원전을 활용한 에너지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에 전 세계의 유수 학자들과 많은 국가들이 그 기조에 얼라인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만 현재 탈원전을 하면서 SMR, 소형 모듈원전은 좀 이렇게 키우자라고 하는 좀 그런 애매한 방식의 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들이냐? 탈원전 말고 이제 친원전 관련해서요. 한전 기술, 한전 KPS 뿐만 아니라 두산중공업 등의 회사들이 상당히 좀 랠리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한번 또 흔들흔들 하다가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를 좀 해버리면서, 물론 유상증자 해가지고 일부 한 반 정도 금액은 이 부채를 좀 갚는 데 쓴다고 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그 시점 이후에 두산중공업이 다시 그 밀렸던 갭을 거의 다 메우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수도 서서히 반등을 하고 있고, 어제 심지어는 나스닥이 3.03%, 올해 3월 이후에 가장 정말 강하게 상승할 정도의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리스마스 랠리, 산타 랠리 한번 나오나 싶을 정도의 강한 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재 시각으로 9시 5분에 전세계 시장을 보면 유럽 시장은 혼조세입니다. 빠지는 국가가 있고 상승하는 국가가 있고요. 아시아 시장은 어제 나스닥의 상승에 힘입어서 니케이라든지 상해종합, 그리고 항생, 대만 각권까지 전부 상승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도 코스닥이 0.94%, 코스피가 0.34% 상승하면서 각각 1000포인트와 3000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으로 현재 그야말로 다시 한번 좀 가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이
이 시장에서 좀 팽배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와중에서 뭐 결과적으로는 이런 악재도 같이 맞고 있죠. 코로나 확진자 수가 12월 7일 무려 7,175명입니다. 이렇게 많이 확진자 수가 됐는데 이런 악재를 같이 동반하면서 또 호재와 악재를 같이 시장에서 같이 이렇게 버무려 가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좀 시장은 뭐랄까요, 이렇게 그 어려운 흐름이라고 표현하면 맞겠습니다만 정말 그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단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두산중공업이 유산증자로 빠졌다라고 해서 그냥 손절해버리고 확정짓지 말고 내년 후년의 흐름을 좀 생각해 본다면 당장 급한 자금이 아니라면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은 한번 들고 가볼 만한 종목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두산중공업을 쳐보니까 오늘 기사들이 뭐 별게 없습니다. 별게 없고 다 아는 내용들이세요. 다시 뜨는 먼저 뭐 두산중공업 SMR 사업 탄력을 받는다. 뭐 이렇게 내용이 좀 뭐 이코노믹 리뷰에서 나와 있는데요. 뭐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소형 모듈 원전 관련해서 이 두산중공업이 전 세계의 이 어떤 수주를 좀 기술력을 통해서 딸 수 있는 그게 뭐 뉴스케일 파워하고 함께 할 수도 있고요.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흐름에 대한 어떤 내용들 뭐 많이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죠. 리뷰니까요. 리뷰. 그런 좀 내용들이 있고요. 뭐 다른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이슈화 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이 유상증자 그죠? 거의 한 갭이 이때 한 14% 10 뭐 종가는 13.67%지만요. 14%까지 밀렸다가 살짝 반등해 놓고서 완전히 밀렸었던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유상증자로서 이 종목이 어디에 그러면 금액을 쓸 것이냐, 그죠? 어디에 금액을 쓸 것이냐라고 유상증자의 명목상으로 내려왔던 내용은 보시면 좀 다음과 같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물론 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주주분들께서는 뭐더 명확하게 아마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어떠한 사항에서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을 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한 10 보면 자, 이게 결정된 내용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유상증자로서 금액을 1조 5천억 정도를 그죠? 확보를 했죠. 이게 그 7천억이고 한 8천억 정도 되는 것이고요. 채무 상환에 올인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거의 7천억 가까이를 채무 상환에 쓰고 기타 자금에 이렇게 좀 내용을 나와 있는데 그만큼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한 자금을 가지고 두산중공업은 그간에 문제가 있었던 채무를 갚는 데 좀 집중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향후에 이 SMR 혹은 뭐 모듈 원전 기타 등등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사업이 확장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미리 다 털 건 털고 가자 라고 좀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유상증자를 뭐 주주 배정이긴 합니다만 하게 되면 당연히 18,000원에 했거든요. 주가가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 다만 그 상장일이 한 2월쯤 돼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내용을 조금 더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월 중순께로 알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상장일이 예정 발행가는 2월 달이고요. 신규의 상장일이 보면 3월이네요. 그죠? 그리고 청약 예정일이 한 2월 초쯤 되니까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이고 현재 이 갭을 거의 다 메웠어요.
제 생각에는 뭐 이번 주에 못해도 21선을 한번 터치해 줄 것 같고, 요 갭을 뭐 거의 다 메우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 최소한 뭐 5% 이상은 상승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갭은 메우고 21선을 터치하면서 밀려도 밀릴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21선을 터치해 주고서라도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다시 한번 이 2만 한 4천원에서 2만 7천원까지의 이 구간에서 지난번에 이렇게 저항에 막혀서 2만 7천원 돌파를 못하고 밀린 것처럼 다시 한번 그런 일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이번에는 한번 돌파할 수도 있는, 돌파 후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한번 갈 수도 있는, 그죠? 충분히 이렇게 나와도 뭐 문제될 건 없죠. 전 그래서 이번 이 상승의 흐름이 한 22,000원까지 돌파해서 이 윗구간에서 한번 다시 놀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이런 좀 흐름에서 여전히 대차 잔고는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죠. 대차 잔고가 다시 이렇게 좀 금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담은 됩니다. 부담은 좀 되고, 공매도도 계속 이 어쨌든 뭐 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공매도도 최근에도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21선 가까워지다 보니까 다시 또 공매도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 두산중공업이 적절하게 이 자리가 상승 추세의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되면 할수록 공매도가 좀 많이 처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공매도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정말 그 뭐랄까요, 주가에 정말 수급이 확 들어와 버리면서 이 공매도 세력들이 완전히 그냥 상황 하에서 되갚기에 바쁜 상황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렇게 좀 그런 한번 밈조식으로 한번 두산중공업이 갔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런 흐름들을 보면 그래도 외인들이 좀 수매수의 기조를 다시 찾아주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뭐 흐름 자체가 나쁘진 않고요. 아마도 한 22,000원 정도에서 부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은 들어요. 이 여길 과연 돌파해주냐 마냐의 문제, 그게 가장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저는 뭐 아직은 충분히 이 두산중공업은 뭐 굳이 올해가 아니어도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종목이다, 짧게 볼 종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나눠서 굳이 말하자면 한 19,000원에서 한 22,000원 사이 이 구간, 그리고 한 22,000원에서 27,000원 사이 이 구간, 이 두 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거의 잡아야 되는, 그죠? 여기까지 밀려버리면 상당히 좀 이 구간에서는 어디서 잡아도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는 강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유심히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뿐만 아니고요, 이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유비가 물론 두산 우선주이지만 두산중공업하고 좀 궤를 같이 해요. 그래서 흐름이 두산중공업이 좀 강하게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면 이 종목도 같이 상승하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0만원 정도 대에서는, 초반대에서는 상당히 좀 뭐 모아가볼 만한 가능성도 있는, 충분히 좀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우선주다 보니까 주가가 워낙에 변동성이 좀 크고 상장수도 적고 막 이러다 보니까요, 쉽게 뭐 핸들링하기 어려운 그런 종목입니다만은, 이 두산중공업만큼 수급이 만약에 우선주에도 두산 이유비에도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굉장히 강하게 슈팅을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한 두 달에 한 번씩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조금씩 두산중공업의 흐름이 좋아지면 충분히 다시 반등하면서 좋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지켜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두산 이유비와 두산중공업 뭐 이 두 종목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만, 다른 두산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흐름이
뭐 좋게 가고는 있어요. 밥캣 같은 경우에도 바닥 찍고 다시 반등을 좀 강하게 해주고 있고요. 두산도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의 흐름으로 좀 이어가는 그런 좀 느낌이 좀 있고요. 물론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막혔던 데서 다시 한번 돌파해주냐의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두산중공업을 포함한 두산 이 그룹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서 여러분들께서는 꼭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단기간에 승부를 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면 충분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뭐 이렇게까지만 딱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슈가 좀 생겨서 다시 한번 이 두산중공업이 여러 좀 테마에 엮이고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다시 또 이렇게 목격이 되면 다시 한번 또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산중공업 지속적으로 한번 리뷰를 꾸준히 제가 할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